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좀 더 매출을 증대한다던가 아니면 비용을 감소시킨다던가 이런 이익을 가져오는 일부터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반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범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 위기 요인과 또 통제 방안을 살펴보죠.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에는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 데이터의 오용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위기 요인이 우리를 둘러싼 정보 수집 센서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에 가공 처리돼서 2차, 3차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만약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렇게 가공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저장된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저와 똑같은 목소리를 갖는 그런 변환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또 제 비디오 정보 같은 것들이 계속 사용이 되어가지고 저랑 똑같은 모습의 어떤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런다면 정말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범죄 활용됐을 때. 자, 그래서 익명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거죠. 저장이 되었을 때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되었을 때 그 데이터에 무엇인가 다른 데이터를 섞어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삭제 처리돼서 보여주도록 하는 거죠. 자, 통제 방안은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개인이 매번 동의를 한다면 불편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익명화를 해서 보호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사용 주체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책임 훼손, 원칙의 훼손이에요. 위기 요인은 빅데이터의 기반 분석과 예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증가한 만큼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사항에도 책임을 추궁하는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주의 사회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죄 전에 체포하는 거, 영화에서 보신 것 같죠? 자, 그래서 통제 방안으로는 기존의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오용인데요. 위기 요인으로는 빅데이터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적지 않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잘못된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에 직접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통제 방안으로는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인 인증 방안을 도입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 전문가를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보기를 보시면 가번에 사생활 침해, 동의제를 책임제로 전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곳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화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했죠. 나번에 책임 훼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책임에 대해서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허용은 데이터 오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오용 보면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이 나와 있는데 책임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책임 훼손이죠.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이 틀려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책임 훼손의 원칙은 기존의 책임 원칙을 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의 오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인 인증 방안을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포괄적인 기술을 데이터 익명화라고 하죠. 그래서 익명화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위험 요소가 아닌 것, 자, 위험 요소인 것 세 가지가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이 있었죠. 그리고 익명화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입니다. 4번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로 잘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문제 보면 빅데이터의 특징의 위기와 통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번 사생활 침해의 위기 요인은 책임 원칙 강화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생활 침해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책임제 그리고 그 책임을 위해서 익명화 기술이라는 것을 발달시켰죠. 여기 책임 원칙 강화뿐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책임 원칙의 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책임제, 익명화 기술 이런 단어를 알아두시고요. 나번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제공이 데이터 오용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다번 민주주의 사회의 책임 원칙에 따라 빅데이터 예측으로 인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민주주의 그 책임 원칙의 훼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임 원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라번 책임 원칙의 훼손으로 인해 익명화 기술이 발전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생활 침해하고 익명화 기술이 발달되었다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 책임 원칙의 훼손이 책임 원칙 강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마번 알고리즘리스트는 데이터 오용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하고 마가 되겠죠. 이번에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해 봤고요. 이 빅데이터의 위기요인과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핵심어를 연결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식별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카드의 뒤 4자리를 숨기게 한다던가 주민번호 뒤에 6자리를 숨기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서 자세하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데이터의 범주화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몇 개의 구간으로 범주화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35세라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홍씨 아니면 30에서 40세 그래서 30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가명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홍길동 국제대 재학이라는 원래 정보를 임꺽정 한성대 재학 이렇게 변형해서 보여주는 거죠. 잡음 첨가는 자료값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곱해서 원래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자료나 아니면 음성 자료에 사용할 수가 있죠. 총계 처리,
평균값 대체라는 것은 데이터 각각의 값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총합값을 보이거나 평균값을 보여서 개별 데이터의 값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값 삭제는 데이터셋의 값 중 필요 없는 값 또는 개인식별의 중요한 값을 아예 삭제하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보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해서 특정 열을 삭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 마스킹은 특정 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마스크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기여할 확률이 높은 주요 개인 식별자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해서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로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X 처리된 것이 마스킹한 거죠. 그리고 first name에 한 글자만 보여주고 나머지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만약에 열 자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다면 데이터의 값을 삭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데이터의 범주화, 그래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을 몇 개 구간으로 범주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홍씨, 30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가명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꾸는 거. 그리고 잡음 첨가는 자료의 값에 잡음을 추가하거나 곱해서 원래 자료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